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7월 4일 월요일 오후 4시 39분입니다. 오늘 밤 미국 주식시장은 휴장하기 때문에 내일 아침 영상은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끝으로 내일 저녁에 뵙도록 할게요. 업로드 일정, 영상 업로드 일정 한번 말씀드렸고, 금요일날 미국 상승 마감했죠, 그죠? 상승의 이유는 뭐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금리가 크게 떨어졌던 것이 그나마 어떤 증시 반등의 재료로서 활용이 된 것 같다라는 거, 그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금리가 하락했다라는 게 지금 상황에서 어떤 경기 침체 우려가 반영돼서 금리가 떨어진 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증시가 반등을 했지만 저 반등한 거를 좋게만은 봐주기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일 수 있다라는 거 아침에 이야기해드렸죠. 그리고 ISM 제조업 지표가 금요일날 발표가 됐는데 그게 50 아래로 나오면서 이게 침체로 갈 거냐 어쩔 거냐, 좀 이 경기 침체가 막연한 우려였는데 이제 막연한 우려는 아니게 됐다는 거, 약간의 실체가 좀 보이는, 그죠? 그런 이야기 좀 드렸죠. 그래서 그렇게 불안불안한 가운데 미국장의 특징이 어땠습니까? 증시는 올랐는데 반도체가 굉장히 약세를 보였다는 점, 그게 특징적이었죠, 어젯밤에. 이제 그런 점들을 고려하고 이제 오늘 아시아장이나 유럽장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분위기 좋습니다. 미국 증시 자체는 상승 마감했으니까요, 그죠? 안 좋았던 건 반도체 섹터가 안 좋았죠. 오늘 아시아장에도 그게 딱 그대로 나왔던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분위기 좋았지만 반도체와 관련된 게 역시 대만하고 한국 아니겠습니까, 그죠? 대만과 한국 같은 경우는 반도체 지수의 영향인 듯 합니다. 일단 그래서 하락 마감을 했다라는 거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장중에 특별한 이슈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이 하나하나 좀 살펴보자고요. 일단은 TSMC하고 뭐 이런 것들 좀 살펴보면 되겠죠. 오늘 시장의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서요. 자, 대만의 상장인 TSMC입니다. 삼성전자와 같은 반도체 회사죠. 오늘 보시면은 3% 정도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반도체 지수 급락에 따른 영향을 톡톡히 받고 있고, 대만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한국 증시와 어떤 시가총액 비중,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게 이 대만의 특징이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급락을 해버리면 대만 증시 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반도체로 흥하더니 반도체로 물 말아먹고 있습니다. 이래서 대만이 약세를 보였다는 거 정도 참고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한국 증시는 좀 재미난 모습을 보였었죠. 반도체 지수는 3% 가까이 급락을 했는데 미국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것도 급락을 하고, 근데 오히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일단 상승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 이게 근데 약간 좀 저는 장난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한국 시장을 살펴보면 재밌는 특징이 뭐냐면은, 사실 오늘이 이제 가장 개인들한테 안 좋은 날이 될 수 있어요. 오늘 같은 특징이. 가끔 이런 날이 없진 않아요. 가끔 이런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만 상승을 해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상승함으로써 무슨 일을 하냐? 지수의 하방 경직성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지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크게 올라버리는 상황에서 지수가 이렇게 많이 오르지 못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 결국 다른 종목 다 팔아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산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일반 주식 하시는 분들께, 다른 그냥 일반 개인 투자자들에게 이런 건 정말 안 좋은 거라는 거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오르고 내가 가진 주식 엄청나게 많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이 0.03%, 선물이 겨우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 삼성전자가 1%, 2% 가까이씩 올라버리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그럼 다른 종목은 얼마나 많이 빠지겠어요? 최소 3, 4% 이상씩은 하락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개별 종목 하시는 분들한테 진짜 쥐약 같은 날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런 장 내용을 보시면 이거예요. 상승하는 종목 수가 185개밖에 안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정도면 전 종목 하락했다라고 이야기해도 그다지 뭐 틀리지는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중에는 좀 분위기가 안 좋아서 장중에 뭐 85종목 상승하고 그런 경우도 보이긴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장 막판에 어느 정도 회복을 하면서 185종목이 상승 마감으로 끝나긴 했는데, 아무튼 이런 장이 정말 안 좋다. 185종목 상승한 거, 그 중에 이거 2개, 그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돈 빨아먹으면 다른 종목은 거의 오르지도 못하고 겨우 겨우 보합으로 마감이나 할 정도고. 그러니까 하여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돈 빨아먹으면 개별 종목이 안 좋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 하여튼 뭔가 장난을 쳤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미 며칠 전부터 직전 저점, 전저점 자리 붕괴시키고 시세를 줬으니까 거기에 대한 피로감에 의해 뭐 반등이 나왔다. 뭐 지금 사실 이런 양봉이나 이런 상승이 그다지 이게 추세적인, 이게 추세를 바꾸는데 도움이 되는 양봉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이게 삼성전자가 쌍바닥을 만들고 여기서 장대 양봉을 오늘 보여줬다라면, 오늘 58,000원이나 59,000원까지 올라줬으면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이미 전저점 붕괴시켜 놓은 상태에서 저항이 이제 얼마입니까? 저항이 이제 한 57,500원 정도 되는데, 결과적으로 저항도 넘지 못하고 양봉만 만들어 놓으면 이게 물론 의미가 있긴 있겠지만, 이게 어떤 이 양봉에다 대고 큰 의미를 부여하는 건 어려울 것 같다라는 거. 그냥 하락 중 반등, 그죠? 오히려 짜불짜불 빠질 수도 있겠다는, 뭐 급락은 안 하겠다, 짜불짜불 시장이 천천히 하락하겠다는 그런 신호일지도 모르죠, 그죠? 별로 일단 좋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이닉스도 그래요. 하이닉스도 이 보시면 전날 3, 4% 가까이 급락했잖아요. 급락한 거에 대한 피로감을 좀 소화한 정도죠. 요걸 가지고 야, 이제 하이닉스가 양봉이 튀어나왔으니까 앞으로 대세 상승을 한다, 이런 이야기 못하죠, 그죠? 그러니까 별 의미 없는 하락 추세 중에 양봉이라고 일단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형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저렇게 상승 마감을 한 것은 제 생각엔 그래요. 이게 지수가, 코스피 지수 자체가, 선물 지수가 중요한 지지선 부근에 오니까 뭐예요? 아, 주식은 팔긴 팔아먹어야 되는데 선물 지수는 어느 정도 중요한 지지선 부근까지 내려왔으니 더 하락시키긴 부담스럽고, 그러면 간단하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만 매수하면서 어떤 하방정직성, 지수의 하방정직성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다른 종목은 겁나게 팔아먹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시장은 적당히 보합세로 마감을 하고, 사실 이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이런 내용을 아침에 오늘 시장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예측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은데, 근데 이런 시장 예측이 안 되죠, 그죠? 네. 이렇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더군다나 반도체 지수 폭락해놨는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저렇게 오를 거라는 걸 누가 예상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 정말 어떤, 시장은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게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정확하게 사람들 뒤통수를 많이 쳤다라고 생각이 돼요. 정말 오늘 뒤통수 맞으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죠? 하방 보시는 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야, 반도체 지수 폭락했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당연히 급락하면 선물 무너지겠지 생각할 수, 그게 상식이었다고요. 근데 그런 상식이 무너지고 오히려, 그죠? 지수 방어, 오히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지수를 방어하는 걸로 사용이 됐죠. 정말 재밌습니다. 하여튼 근데 중요한 건 뭐다? 뭐 오늘 하루, 뭐 내일 하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속임수를 줄 수가 있고, 뭐 물론 이게 속임수인지 아닌지 아직은 모르죠. 근데 아무튼 저런 식으로 움직임을 줄 수 있어요. 저런 움직임 줄 수 있는데,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추세라는 거죠, 그죠? 추세가 아직 뭐 완전히 돌아서고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 하락 추세는 진행 중이고, 다만 하락 추세 중에 선물 300이라는 무거운 지지선, 중요한 지지선을 만났으니 반등 나올 수 있지, 이 정도로 보는 게 일단 적합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양봉 나온 거에다 대고 야, 드디어 300에 대한 지지력이 나오고, 아직 이런 이야기 하기는 이르다라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시장이 계속 뭔가 애매합니다. 예. 그런 와중에 원달러 환율은 일부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1,300원짜리 매물을 잘 소화하고 있죠. 결과적으로 여기 1,280원, 1,300원 이렇게 박스권인 것 같은데, 박스권 상단에서 차분히 많이 내려오지도 않고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저렇게 지금 이게 결과적으로 힘이 누적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에너지가 차곡차곡 누적되고 있는 거죠. 위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1,300원은 아주 무거운 지지선이 되면서, 그죠? 예. 이게 사실 한국 증시에 정말 치명적인 거예요. 차라리 빨리 이렇게 오버슈팅을 주면서, 지난번처럼 오버슈팅을 주면서 1,300원 빨리 탁 터치하고 내려오면 1,300원이 고점이 될 수 있는데, 세상에 지금은 1,300원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매물을 소화하고 있고 여기서 차분한 모습 보이고 있으니까, 이 1,300원을 시작으로 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1,300원 시작으로 해서 장차 1,300원, 1,400원, 1,500원, 1,600원 어디까지 갈지 어떻게 합니까, 그죠? 슈팅이라는 게 걸리면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데, 그런 거를 만들어내는 과정인 것 같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 가만히 있어보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예.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뭐 그냥 적당히 빠지다 말았는데 어쨌든 하락하고 있죠. 예. 전저점 저점을 확실히 좀 붕괴시키고 있는 이런 모습들 보이고 있고, 아무튼 그래도 이 저점을 완전히 저점 낮추긴 낮췄지만 아직 완전히 붕괴됐다라고 하긴 좀 애매한 상황이에요. 근데 뭐 붕괴될 것 같긴 합니다. 조만간 이제 완전 레벨 다운 되게 생겼어요. 아직은 레벨 다운이라 하긴 좀 애매하죠. 여기 아직 영향권 벗어나지 않았으니까, 이 정도면 턱걸이니까 아직 살아있다, 이 정도로 봐주긴 봐주는데 현실적으로 좀 죽어있는 모습이죠. 별로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 이야기했던 거, 여기 이 업종지수 보면 잘 나와 있는데, 오늘 보시면 전기전자만 0.8% 올랐단 말이에요. 업종지수가. 전기전자만 오르면 다른 거 안 좋겠죠, 그죠? 다른 거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얘가 시가총액이 제일 큰데 얘가 0.8% 올라버리면 다른 종목은 보시면, 그죠, 하락률이 1%씩 된다고요. 금융, 화학, 운수장비 뭐 이런 거 1%씩 하락한다고, 2% 가까이 하락하고, 이러면 종목 안 좋겠죠? 이런 거 보시면 되겠고, 하여튼 반도체 지수 하락의 영향으로 뭐 코스닥 반도체 쪽이 좀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IT 하드웨어 이런 거 혹은 뭐 코스닥 반도체 지수 이런 것들 하락하고 있죠. 그죠? 반도체 지수 하락의 영향을 어째 코스피가 아니고 코스닥이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은 거는 분명하죠.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지금 좀 부담스러운 자리다라는 거 계속 이야기해 드립니다. 지금 뭐 그럭저럭 잘 가고 있지만 그럭저럭 잘 하락하고 있지만 이 하방을 보시는 분들이 안심할 때는 아니다. 그죠? 300이라는 자리 지지력이 있고, 그리고 저거 뭡니까? 여기 보시면 개인들 풋옵션도 짜불짜불 계속 누적이 되고 있다는 거, 누적되고 있다는 이런 점도 이 계속 시장이 하락하는데 부담스러운 요소일 수도 있다.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중국 증시하고 다른 것도 좀 살펴보자고요. 일단 상해종합, 상해종합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변곡 부근이에요. 3400이라는 자리를 저항으로 인식하고 여기서 넘어가느냐 마느냐를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넘어갈 것 같아 보이죠, 그죠? 이 정도면 넘어가는 게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앞으로 더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자연스러운데, 근데 아직까지 넘어서지는 않았어요. 이 자리 중요합니다. 3400이라는 자리를 넘어서느냐 안 넘어서냐 이거 중요한데 아직 넘어선 건 아닙니다. 빨리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이쯤 했으면 내일은 이제 넘어가야죠, 그죠? 넘어가야 되는데 못 가면 또다시 저항이 누적될 수 있다는 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서 여기, 그죠? 여기 지난번에 만들어놨던 중요한 저항 자리라서 그래서 지금 여기가 지금 이렇게 버벅버벅 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중국 증시 어디로 갈까?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요즘에 미국에서 금리가 10년물 국채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중이라서 그래서 이렇게 중국 증시가 강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요즘 중국 증시를 설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거잖아요. 미중 금리 차가 역전되었다가 정상화되어 가고 있는 게 이게 이제 지금 중국 증시의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뭐 물론 핑계도 있겠죠. 뭐 코로나 봉쇄 완화 뭐 이런 것들 될 수 있긴 하겠는데 아무튼 일단 제가 보는 입장에선 요게 더 중요하다라고요. 미국과 중국의 금리차 때문에 중국 증시가 움직이고 있는데 최근에 미국 금리가 계속 내려오니까 이 상해종합이 계속 강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죠. 미중 금리차 잘 보자라고 이야기 해드렸고 올라가고 있는데 올라갈 듯 한데 아직 올라가진 못했으니까 변곡자리니까 잘 보자라고 이야기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3400짜리를 완전히 넘어가기 전까지는 숏배팅을 계속 유지할 수는 있겠죠. 3400 넘어가면 숏배팅한 거 도망가야 될 거고요. 일단 기술적인 이야기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뭐 환율 같은 거 체크해야 되겠죠. 하방 경직성 확보하고 있네. 미국 금리가 그렇게 떨어져도 환율이 아래로 못 가네 라는 점 생각해 봐야 되겠죠. 만약에 이거 다시 미국 금리가 고개를 들고 올라오기 시작하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거 올라가면 중국 증시 와르르 할 텐데 결국 중국 증시도 아마 영향을 받아서 와르르 하긴 할 텐데 근데 일단 지금은 아니는 걸로 보입니다. 그죠? 요런 거. 그러니까 타이밍 기다리는 게 중요해요. 그죠? 타이밍 기다리는 게. 투자 아이디어는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중요한 거 타이밍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림이 나올 때까지 실제적으로 내 돈이 들어가는 그런 거는 좀 기다려 봐야 된다는 거.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투자에선요. 그런 이야기 드렸고요. 뭐 비트코인 같은 거 뭐 특별히 이상 없죠. 2만 아래에서 계속 뭐 돌고 있고 딱히 점검할 건 없어 보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뭐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 다 하락 추세에서 쉽게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락 추세인 와중에 뭐 일부 반등도 시도하고 뭐 그러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 다들 그렇게 큰 의미는 없고 그죠? 지난주 같은 경우 뭐예요? 여기 전저점 자리 테스트하는 증시가 많았는데 뭐 아시아권 같은 경우 한국 같은 경우는 반도체 지수 약세로 붕괴가 됐고 일부 독일 같은 나라들은 이렇게 전저점 자리 지키고 있는 나라들도 있고 미국 증시도 쌍바닥을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지금 시도를 하고 있고 그런 와중이죠. 다들 아직 뭔가 결론이 안 났어요. 다들 애매합니다. 약간 좀 뒤에 옛날 얘기부터 좀 하자면은 결과적으로 6월 중순쯤에 CPI가 발표가 돼서 75bp 올린 거죠. 그죠? 그래서 FOMC 회의에서 75bp를 올렸는데 FOMC 회의에서 지금 여기에 있는 이 결과를 이제 소화하면서 이제 어떻게 앞으로 또 여기다 대고 뭐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것들이 또 반영이 되면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할까 이때의 결과를 뭐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지금 뭐 보고 있고요. 그 와중에 그죠 지금 쌍바닥 테스트 증시들이 쌍바닥 테스트 하고 있고 뭐 반등을 하냐 마냐 이런 걸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보면 그죠 어떤 추세가 통째로 바뀌거나 이런 신호는 보이지 않죠.
그런 와중에 지금 이제 특별히 어떤 중요한 증시 이벤트가 없으니까 그냥 시장이 조용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7월 말쯤에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이 있긴 해요. 7월 말에 FOMC 회의 있고요. FOMC 회의쯤에 이제 IT 빅테크, 나스닥에 있는 IT 빅테크들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가 나거든요. 예를 들면 애플 같은 것들. 그 전까지는 좀 조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전까지는 제가 알기로 특별한 이슈가 눈에 띄지 않아요. 물론 뭐 수요일 밤에 뭐가 있고요. 금요일 밤에 뭐가 있긴 한데 뭐 이런 걸 가지고 크게 뭐 난리를 부릴 것 같지는 않고요. 아무튼 지금 이슈가 없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그냥 힘겨루기 하면서 눈치만 보고 있는데 예전과 좀 달라진 점은 확실히 어떤 이 증시의 반등세 혹은 이 매수세가 많이 꺾이긴 했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점들 좀 체크를 했고, 오늘 밤에 미국 증시 휴장이니까 좀 편안하게 주무시면 될 것 같고요. 저기 구리 같은 거 계속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원자재들은 이런 것도 그거죠. 결과적으로 어떤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일부 반영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예요? 지금까지는 이 공급단의 문제 때문에 뭐 세상이 큰일 난다 그러고 있었죠. 지금까지는요. 근데 약간씩 지금부터는 좀 뉘앙스가 달라지는 것 같긴 해요. 최근 지난주 후반쯤부터 좀 그런 분위기가 좀 약간 시장에 도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공급의 문제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됐다면은 이젠 사람들이 수요도 신경 쓰는 거죠. 이거 세계 경기 둔화로 인한 수요 감소 이런 걸로 인해서 원자재 값 이런 거 떨어지는 게 맞지 않냐? 약간 이런 아이디어가 지금 시장에서 좀 많이 퍼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사람들이 이제 침체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는 거죠. 경기 침체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증시가 힘차게 반등하고 그러기는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런 점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 하여튼 뭐 오늘 밤에 미국 휴장이니까 하여튼 특별히 할 이야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요 정도까지 하고요. 그죠? 이렇게 되면 할 얘기 다 한 것 같네요. 네, 요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아침 영상 쉬고요. 내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